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원 일상지원금 소식인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급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식은 지구촌에서도 놀랄만한 소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코로나 때는 많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했기에 익숙한 소식이었지만 이번엔 코로나가 아님에도 지급한다고 하니 여러 나라에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 복지 강국으로 손꼽히는 덴마크에서도 이런 반응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덴마크에서는 공영방송국에서 한국의 일상지원금 소식을 전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부럽다, 나도 한국에 이민 가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방송국이 바라본 한국의 일상지원금은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코로나19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역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한국 특유의 복지지원금 지원 방식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여서 자본이 고갈되면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특히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력은 남아도는데 자본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임의의 지역 화폐를 고안하여 퍼뜨리면 지역 단위에서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몇몇 지역의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를 국비 지원하면서 지원금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코로나19의 재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확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병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국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고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 등을 기록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면에서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지금도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방법과 지원 방식 및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22조 7천억 원을 코로나 지출액으로 사용해 코로나 사망률 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코로나 지출액 106조 원, 독일은 72조 원, 대만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비용 지출 대비 낮은 사망률을 기록해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서민 경제에 대한 투자 또한 비교적 적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총 7차에 걸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차에서 7차 지원금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어 소상공인들의 재개를 도왔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국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 번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금 지원을 논의 중인 나라 중 한국이 가장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 13조 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날을 세우며 제도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은 900조에서 1000조에 이른다며 13조 원은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더 큰 것은 소비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골목 경제와 지방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라며 매출 증대로 인한 세금 증가 등 결코 손해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내며 특별히 지역화폐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한국의 정책은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지원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높아지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지는 이때 먼저 나서서 국민을 지원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국가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당연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수준을 지역화폐라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인지 너무 궁금하다. 한국은 의료도 그렇고 여타 다른 복지도 그렇고 유럽의 그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친구가 한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유럽은 역사가 가진 유산 말고는 이젠 남은 게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예민한 문제인 민생지원금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정부에서 날선 대립이 되는 민생지원금이지만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